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우리가 이제 한국 경찰이 뭐가 문제인가, 이 문제가 지금 세간의 화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국 경찰과 가장 비교되는 일본 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찰은 지금 치안 유지가 세계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일본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죠. 과거에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일본 경찰에 하면은 우리는 식민지 시절에 고등계 형사, 그래서 제국주의 시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많이 괴롭힌 그런 이미지가 많죠. 고문과 취조의 대명사였죠. 또 이제 그 밑에서 한국계 보조원들이 또 갑질을 하고 이런 게 이제 대명사였는데, 최근에 일본의 경찰의 이미지는, 일본 국민들한테 이미지는 어떠냐? 경찰하면 질서하고 똑같다. 그리고 경찰하면 편리하다. 청렴과 질서와 친절의 이미지가 일본 경찰의 이미지로 일본 국민들 사이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하고 차이가 나느냐?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랬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교통경찰들이 부정부패가 있어서 경찰의 이미지를 많이 훼손시켰죠. 그런데 일본은 이 교통경찰들의 부정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부터.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보면 편리하고 질서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일본 국민들이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로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은 그러면 어떤 경찰 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일본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혼합 절충형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통제하는 중앙집권적인 성격도 있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방분권적인 성격도 같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기본적으로 일본 경찰청이 있죠. 일본 경찰청은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전체적인 일본 경찰의 모든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들어서 각 지방에 있는 경찰에다 보내면 그 경찰은 그 기준에 맞춰서 경찰 사무를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 조정을 경찰청이 하고 국가경찰이 하고, 그 다음에 일선 경비, 민생 치안, 그리고 또 교통,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모범적인 모델로 해서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지금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경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경찰은 경찰청 위에 국가공안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은 국무대신이고, 그 밑에 경찰청장이 있고, 경찰청장은 국무대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각 총리 대신 산하에 있지만 경찰 위에는 국가공안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국가공안위원회는 총리가 또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공안위원회 관리하에서 경찰이 전국에 있는 경찰들한테 기준이 되는 경찰로서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지휘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안위원회는 5명의 공안위원회를 두고 시민 대표로서 합의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방향, 그리고 경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또 조사를 하고 경찰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제시해서 경찰에 넘겨주는 게 국가공안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지방경찰은 각 지방에 또 경찰이 있습니다. 그 경찰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사이타마 현은 이제 우리 도와 똑같죠. 그럼 사이타마 현에 또 공안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안위원회도 그 사이타마 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공안위원이라면. 그래서 이 공안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사이타마 현 지방경찰본부가 있는 거죠. 현 경찰본부가. 그래서 지방경찰본부는 위에 아까 말한 국가경찰인 경찰청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모든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경찰, 지방경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단지 예외는 뭐가 있냐면은 경시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시청은 동경도가 엄청나게 크죠. 동경도에 있는 경찰은 다른 데하고 조금 틀리게 예외적으로 직접 총리가 임명을 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자리로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어떤 중간적인 그런 포지션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간단히 그 성격을, 기능을 비교를 해보면 국가경찰은 국가공안위원회의 소속으로 돼 있고 지방경찰은 각 도도 부현 공안위원회의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이 하는 일은 치안 수준의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 장관이 모든 걸 지휘 감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경찰관을 정원 또 예산 이런 걸 전부 다 책정을 해서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은 그 기준에 따라서 민생치안 예를 들어서 경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의 절충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제도의 특징은 그럼 뭐냐? 일본 경찰제도는 경찰제도가 분권화되어 있다는 거죠. 국가경찰, 지방경찰로. 그리고 또 지방경찰은 그 도에 있는 공안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 고수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공안위원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공안위원회는 시민의 대표가 공안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해서 경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수되는 그런 제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 경찰도 과거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국주의와 전체주의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이 많이 됐었죠. 식민지 시절에 우리 고등계 형사 이미지와 똑같이. 그래서 국민적인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일본 경찰이 종전 이후에 거듭 태어나가지고 일본 경찰이 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눠지면서 정치에 이용되지 않고 나름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99년하고 2000년에 경찰이 일대 개혁을 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에 더더욱 중점을 두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의 입김이 배제된 게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경찰이 지금 일본 국민들한테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것은 일본 경찰이 우리 한국 경찰하고 틀린 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 공안위원회 제도라는 거죠. 국민의 대표가 공안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공안위원회에서 경찰을 관리한다. 그래서 공안위원회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시민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그걸 하고 임명 자체를 중의원, 참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도도 부현, 여기서 도도 부현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앞에 도는 동경도고 뒤에 도는 홋카이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는 오사카 부고 이 현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도, 각 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도도 부현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각 도는 그 도의 공안위원회의 허락을 맡아서 공안위원회를 자기네들이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공안위원회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가지고 이게 또 답신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공안위원회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속 회의록을 공표를 하고 있고 또 이 공안위원회 임기는 물론 재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5년으로 해서 보통 1회 그리고 재임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공안위원회를 철저하게 시민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되어 있죠. 완전히 이 정치에서 독립됐다고는 볼 수 없죠. 왜 그러냐면 내각 총리가 임명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의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봐야 됩니다.
또 하나 공안위원회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경찰이 국민들한테 설명할 책무가 공안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합니다. 경찰이. 그래서 경찰의 정보를 국민들한테 공개를 한다.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래서 국민이 경찰 행정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바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경찰위원회 같은 조직이 있죠. 그래서 경찰위원회 조직은 지금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은 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시스템을 이게 많이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경찰 시스템은 일본의 경찰 시스템을 10년 정도 앞에 부분을 지금 계속 뒤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공안위원회 제도가 없지만 우리 한국도 자치경찰을 했죠. 2021년 7월부터. 그리고 자치경찰은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공안위원회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우리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단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냐면은 경찰서별로 지역 주민들의 대표를 모아가지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또 경찰이 홍보할 건 홍보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합니다. 하지만 이 경찰서장이 공안위원회 같이 여기에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의견만 청취하는 그런 수준이라 이거죠. 그래서 경찰서 협의회 제도도 공안위원회의 다른 형태로서 말단 경찰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일본 경찰 중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한국 경찰이 외국 경찰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